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오늘은 그 조립제법에 대한 업그레이드, 고난도 아이디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능적으로 이제 조립제법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 활용되는 부분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그 나눗셈을 활용해서 결국 인수분해를 한다. 그게 바로 함수의 극한, 미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결과적으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이 필요해 라고 결론을 내려도 상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능을 위한 어떤 조립제법의 활용이라고 보신다면요. 자, 저기 써 있는 거 좀 볼까요? 3차 이상의 다항식 fx 인수분해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생각의 흐름이요. 우선은 f알파가 0인 그런 알파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이거? 인수정리. 봐봐. f알파가 0인 알파를 구한다. 이거 어디 있었어요? B3에 있었습니다. 우리 ABC 강좌에. 이때 결국엔 이 알파를 구해서 조립제법으로 fx가 x-알파가 되게 하는 목 qx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이야기. 맞아? 그 다음 세 번째, qx가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까지에 대한 그 인수분해 공식을 써가지고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 빨간 부분을 좀 제외하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야. 예를 좀 들어보면 봐봐. 얘예요. 얘. 실제 인수분해를 한다. 만약에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있다고 합시다. 이 녀석을 뭐 하자? 우리의 목표는 이걸 인수분해하자는 얘기야. 인수분해. 야, 너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니? 응? 자, 우선 여기서 이 주어진 식을 뭐라고 볼 거냐면 너를 내가 fx라는 다항식으로 볼게. 그래서 노골적으로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면 이 f에다가 내가 1을 넣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쉬운 게 그 개수와 상수항의 총합이 무조건 0이죠. 맞아? 그러니까 다시 봐봐. 개수만 따오고 상수항만 따오려면 x에다 1을 집어넣어줘 봐요. 그럼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대입해서 0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 다시 말하면 이 주어진 녀석은 x-1이라는 인수를 당연하게 갖고 있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쉽게 대입하면 좋은데 그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뭐예요? 참고 이거 좀 이따 이제 추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1을 넣기도 그렇고 2를 넣기도 그래 무슨 수를 넣어야 될까라는 어떤 결론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봐.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너는 0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1, 4, 1, 마이너스 6. 자, 뭐예요? 조립제법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조건 뭐가 되게? 이게 0이 되게 나누어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에 뭘 집어넣어? 1. 1, 1과 1의 곱 위로 올라가요. 더하라고 그랬죠? 5. 두 개 곱하라고 그랬죠? 더하라고 그랬죠? 곱하라고 그랬죠? 더하라고 그랬죠? 0이 됐죠.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너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그랬어. 결과적으로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자명하게 당연하게 여기 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어. 이게 바로 인수정리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무엇이 몫으로 끝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몫이야. 나머지는 없다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 3단계가 뭐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이상 인수분해가 그 유리수 범위에서 안 되도록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도록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2 x 플러스 3 요거죠. 너 x 플러스 3 인수분해 하라고. 이게 바로 그냥 그 조립제법과 인수정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능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예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처럼 대입해야 될 게 아주 명확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1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를 대입하는데 보통 뭘 대입하냐 이거지. 여기 봐봐. 이런 알파를 어디서 구할 거냐는 얘기야. 이런 알파를 어디서 구할 거냐고. 도대체 f에다가 이 얘기죠. 이 알파를 대입했는데 0이 되게 하는 그 알파를 보통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지. 봐봐. fx의 상수항의 약수. 뭐라고요? 상수항의 약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맞아?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의 절대값이라고 써도 되고 어쨌든 부호를 나중에 붙여줄 거니까 상수항에 여기다 뭐라고 써도 돼? 양의 약수 이렇게 써도 됩니다. 사실은. 맞아? 그리고 fx의 최고창의 개수의 양의 약수 써주고요. 이거분의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의 값을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얘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파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은 여기서 나온다고. 다시 fx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fx의 최고창의 개수의 양의 약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밑으로 가봐요. 만약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누가 너희들한테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어. 그럼 3차 이상의 인수분해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얘기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 도대체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될까를 고민해 보려면 그건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 보세요. 상수항이 있어. 상수항의 양의 약수는 누가 있어? 1, 2, 3, 6이 있죠. 내 말 맞아? 최고차항의 양의 약수는 다행히도 1밖에 없어.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 1 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녀석들이 알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차례대로 뭐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 다음에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입해서 결국엔 뭐가 되는 이 자리가 0이 되는 또는 대입한 값이 0이 되게 되는 놈을 차례대로 찾아보면 돼. 대부분 요 근처 어디선가 나오죠. 맞아? 이것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하지 않아요. 중요하기는 한데 다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보통 설명을 하진 않고요. 이렇게 근거를 찾아가지고 어떤 걸 기억하라고 이제 행동 자체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사실은 고등과정에서는 맞는 것 같아. 이게 재료가 될 뿐이거든. 이게 어떤 내용의 목표가 아니라 재료니까 인수분해를 위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의 흐름을 기능적으로 알고 있다면 괜찮아 하고 대부분 넘어가는데 이제 궁금한 거죠. 선생님 왜요? 왜 저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설명을 할 건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싫어하거나 좀 심오한 내용들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은 안 들어도 돼. 딱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근데 궁금해하는 몇 명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지옥문을 열 거야. 지옥문을 열 거라고 그랬어.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왜 그러지? 이제 증명이요. 왜? Why? 무슨 이유로? 자 봐 이제 선생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종이가 껴가지고 아이고 예 다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fx란 일반적 다항식이 있다고 해봐. 야 봐봐 여기서부터 어려워. 잘 들어. fx라는 다항식을 내가 뭐라고 쓸 거냐 하면 n차 다항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요 개수 x의 n 거듭제곱 어려우면 그만 들어도 돼. 하지만 궁금하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a n-1 x의 n- 이렇게 해서 n차 다항식을 보통 쓰는 방식이야. 그럼 여기 뭐가 있을 수 있겠어? a1 x의 1거듭제곱은 보통 안 쓰죠. 플러스 여기다 a0 요거 뭐야? 상수항. 요게 최고차항의 개수 차례대로 쫙 나열해 써본 겁니다. 맞아? 됐죠? 그런 이야기. 그 녀석을 내가 px 요거 미안 이렇게 합시다. px 마이너스 q로 나누어 보겠다. 단 이렇게 얘기할까? p와 q는 서로 소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p와 q는 서로 소인 정수라고 얘기합시다.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얘기합시다.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게 뭐야? 약수가 1밖에 없다. 공통 약수가 1밖에 없다라고 보통 표현될 때 우리는 PQ가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 그렇게 주어져 있는 1차식으로 네가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자고. 어렵지 벌써. 잘 봐봐. 너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가 0이 되는가. 봐봐.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 맞죠? 그때 조립제법에다 대입하는 이 알파라는 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던 거냐면 네가 0인 값, 다시 말하면 x에 p분의 q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야. 봐봐. f p분의 q가 0인 거라고. 이거 다시 써볼까요? an p분의 q의 n제곱. 오케이. 플러스 a의 n- 이거 그냥 수일 뿐이에요. p분의 q의 n-1 플러스 이렇게 가다가 이건 수일 뿐이야 그냥. 여기는 p분의 q 오케이 플러스 a0 이렇게 집어넣는 게 0이라고. 뭐야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네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우리 B3에서 했던 얘기라고요.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양변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P의 n 거듭제곱을 곱해봅시다.
그럼 간단한 지수 법칙으로 써보면 AN 이건 그냥 숫자라고 그랬고요. Q의 N 거듭 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요건 그냥 숫자라고 그랬고요. 맞아? 여긴 뭐가 생기겠니? 봐봐. Q의 n-1 거듭 제곱에 곱하기 잘 봐. P의 n 제곱이 곱해지니까 여긴 P 하나가 남겠죠. 맞아. 플러스 계속 가다가 A1이 있겠고요. 그럼 여긴 뭐가 있어? Q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곱하기 P의 n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이 자리는 P의 n-1 거듭 제곱이 있겠죠. 플러스 얘는 A0 곱하기 P의 n 거듭 제곱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 맞아? 그런 다음에 뭐라고 정리할까?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따라서 요놈을 통째로 이항을 합시다. 요놈을 통째로 이항을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요게 통째로 다 빠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고 너는 A 제로 곱하기 P n제곱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면요. 요 자리에 보면 어느 자리에든지 반드시 Q가 하나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봐봐. Q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어쨌든 Q가 하나 이상 있고 Q가 하나 이상 있으니까 Q를 하나 뽑아. 그럼 AN 곱하기 Q의 n-1 플러스 AN-1 Q의 n-2 플러스 막 이렇게 가다가 뭐가 있겠니? A1 곱하기 P의 n- 이렇게 있나요? 맞죠? 그런 다음에 잘 봐봐라. P와 Q가 서로 소라고 얘기를 했어. 뭐라고? P와 Q가 서로 소라는 얘기는 서로 간에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요. 색깔을 바꿔봐. 검정색으로 가져갈게요. 요놈과 요놈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다시 A0와 Q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죠. 야 너랑 같아. 근데 Q와 P는 서로 소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약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Q는 얘를 나눌 수가 없다고. 내 말 맞아? 그지? 근데 이것이 곱으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이 Q와 A0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냐는 것이야. 이 Q는요. A0의 약수인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여기 px-q라고 이렇게 썼는데 우선 이 부호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q라는 수가 누구의? A0의 약수라고. q는 A0의 약수라고. 잘 봐봐. q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상수항의 약수라고. 요 느낌 잡았니? 그죠? 이게 근거라고. 이게 근거야. 서로 잡아놓은 다음에 이 Q가 결국엔 얘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게 두 개 같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지옥문을 연다라고 얘기를 했지. 궁금하면 끝까지 봐야 돼. 어쨌든 그런 상태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잘 봐. 한 번 더 색깔을 또 바꿔볼게요. 지금 이 등식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얘만 남겨놓고 요놈들을 통째로 이동시켰잖아. 이항시켰잖아. 이제는 누구만 남길 거냐면 너만 남겨볼게. 이쪽으로 와봐. A에 n 곱하기 q의 n제곱을 남겨볼게요. 잡혔어? 그럼 누가 넘어가냐면 요 나머지 부분이 다 넘어가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잡히는데 지금 잘 보면 이 안에는 반드시 P라는 놈이 하나 이상 있어. 눈치채봐. 여기는 A n-1 Q의 n-1 플러스 막 가요. 근데 여기도 뭐가 있어? A1에 Q 하나는 들어가. 내 말 맞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다시 가. A n-1에 Q n-1에 P를 뺐지. 누굴 뺐어? P를 뺐어. 야 금방 했던 얘기 빼. 다시 P를 뺐다고. 그다음에 여기도 봐요. A1에다가 여기 Q가 있어. 그 다음에 P 하나를 빼볼게. 왜? 모든 자리에다 P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곱하기 P의 n-1이라고 써봐. P는 하나 나간 거야 여기서. 플러스 A0 곱하기 P의 n-. 무슨 얘기지? 잘 봐. 얘만 남기고 너희들을 다 이항해. 근데 그 자리에 하나의 P가 꼭 하나씩 있다고. 모든 인수에. 그러니까 P를 하나만 뽑았어. 정말 P를 하나만 뽑았다고. 그런 다음에 보세요. P와 Q는 뭐라고? 서로 소니까 이 P가 QN을 나눌 수는 없잖아. 맞아? 그러면 누구랑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AN하고 P하고 관심을 가져봐. 이 P는 AN을 나눌 거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며.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P는 AN의 약수가 된다고. 자,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P가 도대체 뭔데? 여기 있었던 놈이죠. 여기 들어가는 요 놈이 누구의 약수라고? AN의 약수라고. AN이 뭔데요? 최고창의 약수라고. 이 밑으로 가봐. fx의 최고창의 양의 약수가 될 수 있다고.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잘 봐요.
이 주어진 다항식을 px-q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p는 누구의 약수라고요? 야, 잘 봐봐. 이 p는 누구의 약수라고? 이 q는 누구의 약수라고? 이 q는 상수항의 약수. 이 p는 뭐 최고차항의 약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대부분 선생님들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긴 시간을 들여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상위권인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이 과정들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해보면 되겠고요. 중하위권인 친구들은 그냥 이 강의보다는 어디까지? 요 위에까지 끊어서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것이 오늘의 추가 내용입니다. 아셨죠? 조립제법의 완벽한 마무리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조립제법의 목표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을 행동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재료. 거기까지가 필수고 혹시 여기다 집어넣는 알파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드렸어요. 어렵지만 이건 이제 상위권용 이야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채널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